지금 막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광 일정에 따라 첫 번째 들러볼 곳은 미라벨 정원입니다. 잘츠부르크의 햇빛이 잔잔히 내려앉는 한가운데 음악과 꽃내음이 섞이는 곳, 여기가 바로 미라벨 정원, 도시가 자랑하는 바로크식 정원의 절정입니다. 미라벨 궁전은 1606년에 건립되었고 그에 딸린 정원은 이후 바로크 양식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 정원은 17세기와 18세기의 정원 설계 사상, 즉 기하학적 척선과 대칭미를 따라 정교하게 꾸며졌습니다. 정원의 중심을 장식하는 것은 유명한 페가수스 분수, 날개를 펴고 뛰어오르는 청동말은 방문객의 시선을 단번에 잡아끌며 분수 주변의 대칭적인 꽃밭과 잔디는 바로크적 장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으로도 친숙합니다. 정원 곳곳에는 신화와 문학을 주제로 한 조각 군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조각가들의 작품들로 특히 오타비오 모스토가 만든 신화적 군상들이 눈에 띕니다. 에네아스, 헤라클레스 등 고전적 영웅들이 정원의 이야기를 더합니다. 알프스 자락 아래 자리한 잘츠부르크는 음악과 역사,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잘자어 강을 따라 펼쳐진 고풍스러운 구시가지, 우뚝선 호엔 잘츠부르크성, 그리고 모차르트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거리까지 해질녘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경은 이 도시가 지닌 특별한 감성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잘츠부르크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마카르트 다리는 한때 예술가들의 영감이 머물렀던 공간이었습니다. 다리의 이름은 오스트리아의 화가 한스 마카르트에서 따온 것으로 예술의 도시 잘츠부르크가 지닌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상징합니다. 현재의 다리는 2000년대에 현대적으로 재건되며 유려한 곡선과 가벼운 철 구조가 조화를 이루는 산책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사랑의 자물쇠로도 유명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다리 난간에 작은 자물쇠를 걸고 영원한 사랑과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며 다리는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로 물들어갑니다. I think next week we need in France. We hear that. 여기에 태극기와 태권도 홍보물이 보입니다. 상당히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잘츠부르크의 대표 명소 게트라이데 가세 거리입니다. 중세풍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화려한 철제 상점 간판들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모차르트 생가가 자리하고 있어 역사와 음악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잘츠부르크의 분위기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잘츠부르크 구 시가지 겟라이데 거리 한가운데에 노란색 외벽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바로 모차르트의 생가입니다. 1756년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음악적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지금은 당시 사용하던 바이올린과 가족의 생활 공간이 그대로 재현된 소중한 박물관으로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꼭 찾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걷는 순간 모차르트의 첫 숨결과 음악의 시작을 바로 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성당은 잘츠부르크의 중심에 자리한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으로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웅장한 하얀 외관과 높게 솟은 돔, 화려한 내부 프레스코화가 특징이며 잘츠부르크의 역사, 종교, 문화의 상징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저 언덕 위에 보이는 것이 호헨잘츠부르크 성입니다. 호헨잘츠부르크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공공용 푸니클라를 타야 됩니다. 이 푸니클라는 이 덕분에 가파른 언덕을 힘들게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성 정상까지 약 1분 내의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 도중이나 정상에서 잘츠부르크 시내와 주변 경치를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어 관광의 묘미도 더해줍니다. 지금 호헨잘츠부르크 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리가 나오질 않아 벽면만 보입니다. 호헨잘츠부르크 성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잘츠부르크는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성 아래로는 살차오 강이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르며 흐르고 강을 따라 구시가지 고풍스러운 지붕들이 질서 있게 이어집니다. 붉은 기와와 회색 석조 건물이 어우러져 중세의 도시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웅장한 잘츠부르크 대성당입니다. 화려한 돔과 쌍탑이 도시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며 주변의 좁은 골목길과 광장들이 그 아래로 촘촘히 펼쳐집니다. 성당을 둘러싼 건물들은 마치 작은 모형 도시처럼 아기자기하고 정돈되어 있어 시간의 흐름까지 잠시 멈춘 듯합니다. 조금 더 시선을 돌리면
미라벨 정원과 궁전 또한 도시 저편에서 은은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정원의 대칭적인 구조와 깔끔한 녹지들이 강 건너편 풍경과 어우러져 도시의 또 다른 단정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멀리 알프스 산부는 푸른 능선을 길게 두르며 도시를 품어주듯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는 산들의 배경은 잘츠부르크를 더욱 풍요롭고 깊은 도시로 만드는 자연의 무대이기도 하죠. 역사에서 남기는 정말 많아요. 적재 만들어내기, 교육대를 크게 만들기, 성 가장 많이 완성하기, 공비 증강, 모든 거 일단은 일주일 다 이뤘어요. 그래서 현자적으로 성을 마법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지금 보시는 곳이 잘츠부르크의 상징인 호엔 잘츠부르크 성입니다. 이 성은 11세기 1077년 잘츠부르크 대주교 게부하르트가 방어를 위해 건립을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후 약 700여 년 동안 확장과 보강이 이어지며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중세 요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의 전체 길이는 약 250m, 폭은 약 150m에 달할 정도로 매우 거대한 규모이며 당시 대주교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라 대주교의 거주 공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내부에는 옛 병영 시설과 무기고 감시탑과 두꺼운 성벽 그리고 대주교가 사용했던 궁정식 생활 공간, 황금의 방, 금장식 거실 등이 함께 남아 있어 중세 군사 건축과 귀족 문화가 한 곳에서 공존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성 내부에는 역사박물관, 무기박물관, 인형극 박물관 등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중세의 생활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엔 잘츠부르크 성이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망입니다. 성 위에서는 살차의 강, 구시가지 고통스러운 지붕들, 잘츠부르크의 대성당, 그리고 멀리 펼쳐진 알프스 산맥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잘츠부르크 최고의 전망 포인트로 손꼽힙니다. 성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행객은 1910년부터 운행된 푸니쿨라 궤도 열차를 이용합니다. 구시가지에서 단 몇 분이면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호엔 잘츠부르크 성은 잘츠부르크의 역사, 문화, 군사적 배경을 모두 품은 중요한 유적지로서 잘츠부르크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명소입니다.
이 후니쿨라는 1892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현대적인 전동식 케이블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니쿨라는 구 시가지와 호엔 잘츠부르크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도심 아래의 패스청수가세역에서 탑승해 약 1분 내면 성문 바로 아래에 도착합니다. 창문 너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잘츠부르크 구 시가지의 지붕과 탑 그리고 살차의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인기 이동 수단입니다. 후니쿨라 역사가 1892년에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강이 있고, 이건 유람선도 있고, 다리 있고. 여기가 메인이 다 있네. 이곳은 잘츠부르크의 중심 광장인 레지던트 광장입니다. 16세기 대주교가 도시를 재정비하며 만든 바로크 양식의 대표 공간으로 가운데의 레지던트 분수가 유명한 포토 스팟입니다. 주변에는 구신 레지던트 건물이 자리해 과거 대주교 궁정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축제와 시장이 열리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잘츠부르크의 핵심 명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도 노점상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여자 엄청 크게. 도착하시면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시면 이제 식당 나오고 거기서 이제 슈니첼 드실 겁니다. 원조 돈가스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5분 걸어가면 그 앞에 이제 선착지 호엔 잘츠부르크 성 관광을 모두 마치고 모차르트의 외가가 있는 울프강 호수 쪽으로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 이 울프강이 있는 장크트 길겟이라는 마을에 이 모차르트 외가가 있습니다. 이 외가가 있는 마을에서 유람선을 한 1시간 정도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는 이제 습 같은 게 딱 가면 습 나올 거고요. 스프 다 습 나오고 그다음 또 바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개국 투어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오스트리아는 1개국 투어가 있습니다. 체코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체코는 상품이 잘 안 팔렸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1개국 하면은 또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비 소식은 있는데 아직은 잘 버텨주네요.
어제 주무시지도 않고 누군가가 기도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저랑 같이 걸어서 식당으로 이동을 하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다 같이 이동해서 선착장으로 가신다. 세 번째, 배를 타고 골프강을 한 바퀴 돈다. 그리고 내려서 주차장까지 5분, 그리고 버스 타고 할슈타트까지 가신다. 4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슈타트에서 푸니쿨라를 타고 그래서 이 소금광산 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처럼 전망대 보는 사람들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타는 거는 하나인데 손님들은 두 군데 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딱 타고 올라가서 바로 전망대 쪽에서 사진만 좀 찍고 그리고 시간 말씀드리면 그 시간까지 다시 더 갔고, 그래서 할슈타트 마을에서 이제 3시에는 출발을 해요. 저희가 비엔나에 7시 도착을 해서 식사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힐링하는 시간은 바쁘긴 하지만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시면서 멋진 풍경을 보시는 날이기 때문에 힐링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가면서 좀 음악을 좀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음악 감상하시면서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이 짤측 한번 붓의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편은 오스트리아 장크트 길겐 울프강 호수 유람선 할슈타트가 계속됩니다.